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8일 최병호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징역 2년이라는 실형이 유지가 됐고요. 그런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선 주요 혐의는 잘 아시다시피 자녀 입시 비리, 이 부분에 관해서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공범 관계다 하는 점, 그 다음에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부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이게 주요 혐의 두 개였죠. 선고 내용을 보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대부분 다 유죄로 그대로 인정이 됐습니다.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 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서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제출해서 출석으로 인정받은 혐의, 그 다음에 아들의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대리시험 혐의, 이것도 이제 업무방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최강욱 변호사 사무실 명의의 인턴 확인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서 아들의 연세대 및 고려대 대학에 제출한 혐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유죄로 인정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이뿐만 아니고 이제 감찰 무마 부분도 유죄로 인정이 됐고요. 사실 기소가 된 거는 2019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이때 입시 비리 등 11개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그리고 이어서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정말 재판부의 직무유기성 재판 지연으로 인해서 질질 끌다가 1심 선고가 나온 거는 3년 2개월 만인 2023년 작년 2월 3일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재판부도 교체되고, 그 다음에 기피 신청도 하고, 심지어는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고, 여러 가지의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리고 재판장이 갑자기 병가를 내고, 하여튼 별별 희한한 일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3년 2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왔다. 이 별로 어렵지 않은 이런 재판을 어찌 보면 봐주기였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심 선고에 불복을 해서 고등법원으로 올라갔고, 오늘 고등법원 선고가 나온 겁니다. 오늘이 이제 2024년 2월 8일인데, 그러니까 1심 선고가 나온 뒤에 1년 만에 2심 선고가 나온 거죠. 자, 1심, 2심 선고 직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서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돌을 한 개 정도는 들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최근에는 한 개 들어서는 안 되고 여러 개를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본인의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 했었습니다. 비법률적 명예회복이라는 게 결국 법률적으로는 명예회복의 방법이 없으니까 정치로 명예회복을 하겠다. 그거는 곧 이번 총선에 출마하겠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오늘이 2월 8일인데 2월 1일인가요? 본인의 그 싱크탱크를 만들었죠. 리셋 코리아 행동이라는 이곳에 발기인 대회를, 싱크탱크가 발기인 대회 하는 경우 보셨습니까? 이게 사실상 정당화 할 것으로 보인다. 정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국 신당이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주목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징역 2년인데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정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우선 법률적으로 보면 남은 거는 이제 대법원만 남았습니다. 아마 대법원에 상고를 하겠죠? 그러면은 1심에서 3년 2개월 걸렸고 2심에서 1년 걸렸는데, 그럼 앞으로 대법원에서는 얼마나 걸릴 것인가? 원래대로라면 644거든요. 그러니까 4개월 만에 판결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2월 초니까 3, 4, 5, 6, 6월이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니죠.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아마 5월이나 6월쯤에는 확정 판결이 나올 것이다. 근데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오늘로서 끝입니다.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 적용을 제대로 했느냐 하지 안 했느냐, 이 부분만 들여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여기서 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법원 가져가서
이게 법률 적용에 문제가 없다. 만약에 이런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이제 형을 살아야 되죠. 그게 과거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례하고 똑같습니다. 징역 2년 확정되면 그때부터 징역 2년을 왜냐하면 한 번도 구속된 적은 없으니까 살아야 됩니다. 뭐 그렇게 되면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난다. 만약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고 할지라도 떨어지는 거죠. 국회의원 배지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현재 리셋 코리아 행동이라는 데가 예를 들어서 아직 정당화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했죠. 그 위성정당은 이제 어제까지는 위성정당 추진단장이 박홍근 전 원내대표입니다. 그래서 원내 의석을 가지고 있는 뭐 녹색정의당이나 아니면 뭐 진보당이나 기본소득당 이런 데에 이제 자, 우리 같이 한번 원탁회의를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이제 조국 신당이나 송영길 신당이나 이런 데는 아직 신당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 데에는 아직 제안할 계획이 전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충심을 다해서 뭐 민주당을 지원하겠다. 옥중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반색을 하고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이재명 대표의 그 위성정당 만들겠다는 그 기자회견문 전문을 실어놨습니다. 반색을 한 거죠. 참여하겠다 이런 거죠. 러브콜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누구도 지금 조국 신당이나 송영길 신당에 대해서 그 이재명의 위성정당에 참여시키겠다 말겠다 뭐 이런 확답을 안 합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이라는 사람만 문은 열려있다 정도의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민주당은 오늘 2심 선고를 아마 주시했을 텐데 여기서도 역시 법정 구속은 안 됐지만 징역 2년이 나왔거든요. 자, 그렇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끼워줄 것이냐 위성정당에. 이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죠? 저는 2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오면 안 끼워줄 거다 제가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끼워줬을 때 중도 세력이 달아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중도층 그 표를 모으는데 부담이 되죠. 그런 선택을 이재명 대표가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아이디어 중에서는 어차피 이제 그쪽의 군소정당 몫으로는 군소정당의 누군가들이 원내 정당들이 이제 자기네들끼리 뭐 협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니까 이재명 대표는 거기서 뭐 조국, 송영길 이 사람을 끼워주든 말든 난 모른다 그러고서 나중에 그대로 받아서 했을 뿐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는 방법을 아이디어로 낸 모양인데 그렇더라도 최종적인 픽업은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겁니다. 책임을 안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전망은 아마 조국 신당 안 끼워줄 거다. 징역 2년 지금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됐으니까 아마도 안 끼워주지 않을까. 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국의 정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조국은 홀로서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이재명의 위성정당도 이제 관심을 안 갖는다. 그러면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자, 그러면 리셋 코리아 행동이라는 걸 정당으로 만들어서 내가 독자적으로 이제 비례대표를 내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준연동형이니까 뭐 지역구로 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이제 비례대표를 내겠다.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이 몇 퍼센트나 얻을까? 일단 3% 이상을 얻어야 비례대표 배분 대상에 들어갑니다. 저는 아무리 1,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할지라도 저는 3% 이상은 얻을 걸로 봅니다. 조국의 경우에는. 아직도 조국 수호 세력이라는 그 지지자들이 꽤 있거든요. 그 사람들 2심에서 선고받고 3심이 5, 6월 6, 7 이때쯤에 나오면 그러면 우리의 표가 이건 사표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결정해서 정말 신중하게 여기 찍고 저기 찍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묻지마 찍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3%가 넘을 거고
한석, 잘하면 두석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근데 한석이면 1번은 여성이거든요. 본인이 2번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간당간당하죠. 간당간당. 이렇게 될 가능성이 꽤 높다. 그러니까 조국은 여전히 신당을 추진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당 추진을 할 거라. 이재명의 위성정당은 아마 조국 전 법무장관을 끼워주지 않을 거다. 그렇게 되면 이제 조국이 자력갱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비례대표에서 몇 퍼센트를 얻느냐에 따라서 3% 넘으면 뭐 한 5% 정도 되면 한 2명 내지 3명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비례대표 이게 분산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또는 녹색정의당이 과거에 같으면 비례대표를 4년 전에 5석을 가져갔는데 이번에 만약에 위성정당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의석이 또 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여파가 조국신당에도 미치겠죠. 그래서 조국신당이 몇 퍼센트를 가져갈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비례 배분 대상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조국 전 법무장관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 가능성이 정말 간당간당한다. 적어도 2번이라고 해도 2번까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가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간당간당한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됐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5월, 6월, 이게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합니다. 임기 전에 배지가 날아갈 가능성도 있고, 임기가 시작이 되더라도 한두 달 내에 배지가 날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자, 이 징역 2년 2심, 이 선고의 파장이 앞으로 조국 전 법무장관의 정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의 위성정당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을 받아주면 그러면 뭐 또 그 안에 뭐 순번 몇 번 이렇게 되겠죠.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